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선박을 구출하기 위해 투입되었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영국 특수부대. 이 상황에서 작전 투입된 한국 특수부대를 보고 전 세계가 충격에 빠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작전은 현재까지도 전 세계 각국 해군 특수부대의 교과서로 남아있는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 해군 특수부대 대원으로 10년간 아프리카와 중동 해역에서 대테러 및 대해적 작전을 수행한 제임스 콜린스라고 합니다. 세계의 분쟁 지역에서 다양한 작전을 지휘해왔지만 아덴만에서 목격한 한국 해군 특수부대의 작전 능력은 저의 군인으로서의 시각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 한국군은 저의 관심 밖이었습니다. 왜냐고요? 한국은 대북 방어에만 집중하는 나라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건 제 인생 최대의 착각이었습니다. 2011년 1월 아덴만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의 활동이 점점 대담해지고 있었고 2011년 초까지 소말리아 해적들은 이미 수십 척의 상선을 납치하여 수백 명의 선원을 인질로 잡고 있었습니다. 소말리아는 내전과 극심한 가뭄으로 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적 행위는 소말리아인들에게 수익성 높은 사업이 되었고 그들은 점점 더 조직화되고 무장화되어 갔던 것입니다. 저희 영국 해군을 포함한 다국적 해군 함대가 아덴만에 배치되어 있었지만 너무 넓은 해역과 교묘한 해적들의 전술로 인해 모든 선박을 보호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해적들이 선박을 납치하면 대부분의 국가들은 협상을 통해서 인질을 구출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그러던 중 2011년 1월 15일 한국 화학 운반선 사모드리모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선박에는 한국인 8명을 포함해 총 21명의 선원이 있었는데 이 소식을 들은 한국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습니다. 그들은 청해부대라는 해군 특수부대를 아덴만에 파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당시 영국 해군의 일원으로 인근 해역에서 작전 중이었고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솔직히 정말 많은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그들이 이런 상황에서 뭘 할 수 있다는 거지? 당시 우리의 인식으로는 한국 해군은 원양 작전이나 대해적 작전의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그때까지 소말리아 해적에 대한 직접적인 무력 구출 작전은 매우 드물었고 실패할 경우 인질들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신중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런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11년 1월 21일 청해부대의 최영함이 아덴만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즉시 정보 수집과 작전 계획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은 납치한 사모드리모를 소말리아 해안에서 약 600km 떨어진 곳에 정박시켜 놓고 있었습니다. 저희 영국 함대와 미 해군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고 우리는 한국 청해부대와 정보를 공유하며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솔직히 그들이 직접적인 구출 작전을 시도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국 청해부대는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아덴만의 여명이라는 작전명으로 직접적인 무력 구출 작전을 시작하기로 한 것입니다. 1월 21일 새벽 한국 해군 특수부대 대원들이 승선한 고속보트와 헬기가 사모드리모로 접근했습니다. 작전은 완벽한 타이밍과 정확성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특수부대원들은 선박의 여러 지점에 동시에 진입했고 해적들이 대응할 틈을 주지 않았습니다. 해군 초계기가 제공한 실시간 영상을 통해 우리는 작전을 모니터링할 수 있었는데 그 정확성과 신속함에 모두가 경탄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는 마치 오랫동안 이런 작전만을 지속적으로 훈련해온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해적들이 기관실에 있는 선원들을 인질로 잡고 대치하기 시작했을 때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보통 협상이 길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그저 기우에 지나지 않았고 한국 특수부대는 놀라운 전술을 선보였습니다. 그들은 선박의 다른 부분을 완전히 장악한 후 해적들을 심리적으로 압박하는 동시에 정확한 저격으로 위협을 제거했습니다. 그 결과 해적 8명이 사살되고 5명이 생포되었으며 모든 선원들은 단 1명의 부상자도 없이 구출되었습니다. 작전은 총 5시간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대해적 작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구출 작전 중 하나로 즉시 평가받았습니다. 당시 저희 영국 특수부대원들은 이 작전의 영상 분석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정확한 판단력, 신속한 대응, 그리고 완벽한 팀워크는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작전 성공 소식이 알려졌을 때 아덴만에 배치된 모든 국가의 함대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령부에서는 한국 청해부대의 작전 방식에 대한 상세한 브리핑을 요청했습니다. 저 또한 이 작전 이후 한국 해군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런 놀라운 능력을 갖추게 되었는지 궁금했거든요. 알고 보니 한국은 오랫동안 특수부대 훈련에 투자해왔고, 특히 청해부대는 2009년부터 아덴만에서 활동하며 다양한 경험을 쌓아왔습니다. 그들은 미국, 영국, 이스라엘 등 선진국의 대테러 작전 방식을 연구하고 한국만의 효율적인 작전 방식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한국 해군 특수부대의 훈련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들은 극한의 환경에서 생존하는 법부터 여러 유형의 선박에 대한 진입 기술, 인질 구출 시나리오까지 끊임없이 훈련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원샷, 원킬 정책으로 이것은 최소한의 발포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한국 특수부대는 실제 크기의 선박 모형을 사용해 훈련했다고 합니다. 이런 세심한 준비가 아덴만에서의 완벽한 작전 수행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죠. 제가 가장 놀랐던 점은 한국 특수부대의 심리적 대응 능력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물리적인 전투 기술뿐만 아니라 인질 상황에서의 심리적 압박 전술, 다양한 국적의 해적들을 상대할 때의 문화적 이해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아덴만의 여명 작전이 끝난 후 저는 바레인에서 열린 다국적 해군 회의에서 청해부대 지휘관 한 명을 만났습니다. 그는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태도로 인상적이었습니다. 대화 중에 제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위험한 작전을 그렇게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었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답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위험에 처해 있었고 우리는 그들을 반드시 구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과거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나라들의 도움이 필요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세계 평화와 안전에 기여할 차례입니다. 그의 말에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강인한 정신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군사력이 아니라 역사적 경험에서 비롯된 책임감과 결단력이었습니다. 아덴만의 여명 작전 이후 청해부대는 계속해서 눈부신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그들은 2011년 7월에는 리비아에서 한국인들을 철수시키는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2012년에는 또 다른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사모 주얼리오 구출 작전도 성공시켰습니다. 이런 성공적인 작전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한국 해군의 능력에 대한 제 인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신흥 해군이 아니라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능력을 보유한 해군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청해부대의 활동이 단순한 군사 작전을 넘어선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은 소말리아 인근 지역에서 의료 지원과 식수 제공 등 인도주의적 활동도 적극적으로 펼쳤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군사력과 소프트 파워를 동시에 행사하는 한국만의 독특한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아덴만의 여명 작전 이후 몇 개월 뒤, 저는 나토 훈련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한국 해군 특수부대 훈련센터를 방문했고 그들의 훈련 방식을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첫째로 눈에 띄었던 것은 그들의 엄격한 규율과 끝없는 반복 훈련이었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원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같은 동작을 완벽해질 때까지 반복했습니다. 둘째로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팀워크였습니다. 개인의 영웅주의보다는 팀으로서의 완벽한 조화를 중요시하는 문화가 강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속했던 영국 해군이나 미국 네이비실과는 다소 다른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한국 해군의 역사에 대해 배운 것입니다. 특히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16세기에 일본의 대규모 침략에 맞서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연승을 거둔 이순신 장군의 전략과 리더십은 오늘날 한국 해군의 DNA에 깊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이 흐릅니다라는 한국 해군 장교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그들에게 이순신 장군은 단순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라 현재도 살아 숨쉬는 정신적 지주였습니다. 한국 방문 중 저는 청해부대 소속이었던 장교들과 함께 식사할 기회도 가졌습니다. 그들과 나눈 대화에서 저는 한국 특수부대의 또 다른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완벽한 작전 수행과 신속하고 간결한 의사결정 체계였습니다. 한 장교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신속정확 완벽이라는 세 가지 원칙을 중요시합니다. 특수작전에서는 1초의 지체도 1%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비한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반복하고 의사결정 체계를 최대한 단순화합니다. 또한 팀원 간의 완벽한 신뢰와 소통이 필수적입니다. 청해부대 대원들은 작전 중에 말 한마디 없이도 서로의 생각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호흡이 맞아 있습니다. 이런 실용적인 접근 방식을 이해하니 청해부대가 왜 그렇게 효율적으로 임무를 수행했는지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것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니라 완벽함을 추구하는 전문가들의 사명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저는 영국으로 돌아간 후 한국 해군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그 보고서는 나중에 영국 해군 사관학교의 교재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아덴만의 여명 작전은 해군 특수작전의 교과서적인 사례가 되었고, 영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해군 특수부대는 한국의 작전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영국 해군에서 마지막으로 진행한 훈련 중 하나는 청해부대 시나리오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한국 특수부대가 사용한 접근 방식을 모방하여 선박 인질 구출 훈련을 했습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 해군 특수작전에 미친 영향력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습니다. 저는 2015년 영국 해군을 떠난 후 해양안보 컨설턴트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일을 하면서 저는 종종 한국 해군과 협력할 기회가 있었고, 우리의 인연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제가 영국 해군에 있을 때 항상 한국군을 과소평가하던 한 동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국은 미국의 보호 아래 있는 작은 나라일 뿐이라며 그들은 북한과의 대치 상황 외에는 별다른 군사적 경험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아덴만 여명작전의 성공 소식을 들었을 때도 운이 좋았던 거야 라고 말했죠. 그러나 몇 년 후 그 동료는 다국적 해군 훈련에서 한국 청해부대와 직접 협력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저에게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고백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 그 동료는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왔습니다. 제임스, 내가 완전히 틀렸어. 한국 해군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뛰어나. 그들의 훈련 수준, 장비, 그리고 전술적 사고는 세계 최고 수준이야. 특히 선박 점령 훈련에서는 우리가 배울 점이 많았어. 그는 계속해서 이제 왜 아덴만 작전이 그렇게 완벽하게 성공했는지 이해할 수 있어. 그건 운이 아니라 철저한 준비와 뛰어난 능력 때문이었어 라고 적었습니다. 그의 편지는 앞으로 한국군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 끝났습니다. 저는 그의 이메일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실제로 경험해보기 전까지는 한국의 진정한 능력을 이해하기 어려운 법입니다. 한국은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필요한 순간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나라니까요. 저는 이제 한국을 침묵의 강자라고 부릅니다. 화려한 선전이나 과시 없이 필요한 순간에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는 나라. 저는 그 깊은 한국의 정신과 의지에 감동받았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도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정한 모습을 조금이나마 느끼셨기를 바랍니다. 세계 곳곳에서 한국의 해군과 특수부대는 지금도 조용히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없이 그저 자신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그들의 헌신과 용기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평화를 누군가는 목숨 걸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어 우리가 안심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마음껏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들어보실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